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아직 독립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결혼 이후에도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배우자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주제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 결혼 생활에서 너무 자주 반복되고, 또 많은 분들이 말로는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불편함을 정리해보자는 취지에서 꺼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결혼은 부모님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건 맞아요. 결혼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님의 반응부터 떠올리고, 부모님이 서운해할까봐 배우자의 입장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다면 그건 아직 결혼이 완전히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살기로 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자가 부모의 자녀라는 위치에서 내려와서 하나의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겠다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고 있다면, 특히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 결혼은 시작부터 어딘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먼저 경제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생활비나 주거비 또는 중요한 소비를 부모님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삶을 혼자서 책임질 준비가 덜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혼자서 삶의 무게를 지탱해본 경험이 있어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판단력이 생기거든요. 내 수입 안에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선택할 건 선택해야 되는데 부족하면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뭐, 이렇게 그냥 의존해버리면 어른으로서의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결혼을 하면은 이 문제가 더 분명해지는데, 집을 어디에 마련할지, 대출을 얼마에 감당할 수 있을지, 아이는 언제 가져야 될지 같은 중요한 결정들이 부부의 합의가 아니라 부모의 여력이나 부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부부가 결정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부모의 도움 가능성이 기준이 되는 순간 그 가정의 중심은 이미 부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심리적인 의존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더 깊고 오래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부모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또는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부모의 반응을 먼저 떠올리는 습관, 또는 갈등이 생기면 부모의 말이 정답처럼 느껴지는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심리적 의존인데요. 특히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계는 종종 며느리가 애매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아내는 배우자의 동반자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 비교의 대상이 되거나 경쟁자처럼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들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며느리 몸이 많이 아프니?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였냐? 애비 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관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이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건 아들의 태도인데요.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아들은 보통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피하려고 해요. 엄마 마음도 이해하고 아내 마음도 이해한다는 말로 상황을 흐리거나 괜히 문제를 키우기 싫다는 말로 침묵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간 갈등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쌓이게 되죠. 아내는 점점 외로워지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개입할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남편은 책임에서 한 발짝 계속 물러나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여전히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내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과 외로움이 쌓이고요. 내가 이 집의 가족이 맞는지 아니면 잠시 함께 있는 사람일 뿐인지 스스로에게 되묻게 돼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런 감정은 더 분명해지는데, 직접적인 갈등이 없어도 비교당하고 있다는 느낌, 늘 참고 양보해야 한다는 위치라는 감각은 서서히 자존감을 깎아버립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정리를 해주지 않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버거워져요. 이럴 때 많은 아내들이 스스로를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괜히 문제를 키우게 되나? 결혼이나 원래 이런 건가? 하지만 이런 불편함이 반복되면 그건 개인의 예민함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가 바라는 건 완벽한 남편도 아니고요. 부모와의 단절도 아니에요. 남편이 자신의 편이라는 확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가장 우선이라는 분명한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만 분명해도 많은 갈등은 확실히 적어져요.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는 일인데, 이 팀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각자가 부모에게서 한 발 떨어져서 자신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함이고요. 무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입니다. 사실 이거는 부모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부모가 자녀를 놓아준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오랜 시간 돌보고 희생해왔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건 보호라기보다는 통제에 가깝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게 놔두고 실패하게 놔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주는 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불효가 아니고요. 오히려 부모의 역할을 완성시켜주는 행동에 가깝죠. 경제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믿고 결혼을 했다면 자신의 가정을 최우선에 두는 모습은 부모에게 더 이상 걱정이 아닌 안심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혼 생활도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누가 틀렸는지를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맞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요.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부부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할수록 갈등은 줄어들고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영향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부모에게서 독립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의존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 출발점에는 반드시 독립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연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삶을 시작하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의 기대를 짊어진 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손을 놓고 자신의 길을 걷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단단히 서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져요. 부모에게서 독립한 배우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이고 그 결혼만이 다음 세대에게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출발선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꼰대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하시려는 분들, 또 예비 부부 분들, 아니면 신혼부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갈등인 부부가 있거든요. 아내가 장모님과 너무 엮여 있거나 또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너무 엮여 있거나 이 관계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